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 특강 한국지리 제2강 국토인식의 변화와 지리정보 문제 해설입니다.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 자료의 가다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동국 대지도, 지구 전후도, 천하도 중 하나임. 자, 이 문제는 모든 걸 알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조금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형 문제라고 하는 게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만 가지고 정답을 찾거나 아니면 오답을 골라내거나,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잘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그건 이제 나중에 해설지를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여쭤보거나 해서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동국 대지도는 물론 중요한 지도긴 하지만 이게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지도죠. 대동여지도를 워낙 자세히 다루다 보니까 다른 지도까지 다루기에는 조금 여유가 없죠. 자, 가는 두 면 지도가 2장짜리다. 그리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한 지도로 평가받고 있다. 지구 전후도죠. 그래서 지구 전후도가 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나는 지도 중앙에 중국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천하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다가 동국 대지도인데 백리척이라고 하는 축척이 적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척은 실제 거리 백리를 약 40km를 1척으로 줄인 것이다. 이런 축척은 오늘날 지도에서는 당연히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이제 지도 가운데서는 동국 대지도에서 이런 축척을 처음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동여지도가 워낙 유명하고, 그리고 워낙 과학적으로 만들어졌고, 워낙 위대한 지도고 이제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축척도 대동여지도에서 처음 적용한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건 대동여지도가 처음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정상기라고 하는 사람이 제작한 동국 대지도에서 백리척이라고 하는 축척을 처음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건 잘 몰랐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선택형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너무 얽매이면 안 돼요. 모르는 걸 아무리 고민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 생각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고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는 것만 가지고, 아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정답을 찾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건 그 다음에 해결하면 된다. 1번, 가에는 천원지방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이건 천하도에 대한 설명이죠.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번, 나에는 경의선망이 그려져 있다. 이건 지구 전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경의선망은 구체인 지구에서 그리고 지구 표면에서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경의선망이 있다.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 3번, 다는 분첩, 절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건 대동여지도의 특징이죠. 워낙 큰 지도다 보니까 자기가 낯선 곳에 갈 때, 잘 모르는 곳에 갈 때 지도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를 펼쳐보기 좀 편해야 되는데, 대동여지도는 이제 워낙 커서 그게 좀 불편했던 거죠. 불편했다기보다는 너무 크니까 휴대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펼쳐보기 편하도록 분첩 지도를 위아래 남북으로 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요. 각각의 조각들은 접어서 이제 펼쳐보기 편하도록 만들었다.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던 내용이죠. 4번, 가와 나에는 모두 아메리카가 표현되어 있다. 지구 전후도에는 아메리카가 있지만 천하도에는 없죠. 지도를 외운다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이미지, 사진을 보여주고 물어보아야 정상이긴 한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아무튼 그래서 지구 전후도는 조선시대 후기에 제작했고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다음에 제작한 거니까 남북 아메리카가 있는 데에 비해서 천화도는 그냥 조선시대의 백성들이 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메리카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아메리카가 전혀 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 5번 가와 다는 모두 실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2번 다음 자료에 가,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토인식의 변화를 메모지에 정리한 건데 뭐 조선시대 전후기,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말하고 있고요. 일제강점기, 산업화 시대, 탈산업화 시대 세 시기를 말하고 있네요. 보기를 보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지향적 국토인식이 전반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건 탈산업화 시대의 국토인식이죠. 니은 우리 국토를 토끼 형상의 땅으로 묘사하는 등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국토인식이 나타남 일제강점기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강제로 주입한 국토인식이죠. 그 다음 디귿 고속국도 및 공업단지 건설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성장 중심의 국토인식이 주를 이름. 이건 산업화 시대죠. 정답은 4번이네요. 3번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관찬 지리지, 사찬 지리지 특징이나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디귿은 뭐 3인 총론, 팔도 총론, 복거 총론, 총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택리지라는 걸 알 수 있죠. 택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복거 총론에서 가, 거, 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네 가지 조건을 말한다. 지리 조건, 생리 조건, 인심 조건, 산수 조건. 역시 수업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생리는 이익이 생긴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게 생리였죠. 보기 볼게요. 기역은 국가 통치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제작되었다. 관찬지리는 국가에서 관청에서 제작한 거니까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백과사전식으로 서술된 건 관찬지리지의 특징이고 사찬지리지는 그냥 서술형으로 줄글 형태로 자유롭게 서술되어 있죠. 디귿, 리을은 풍수지리 사상의 명당을 언급한 것이다. 리을, 생리는 명당을 언급한 게 아니라 명당을 언급한 건 지리 조건이죠. 생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 리을, 디귿은 택리지는 니은, 사찬지리지에 해당한다. 실학자 이중환이 편찬한 지리지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4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조사활동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선택지를 보면서 그냥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번 지리정보 수집에 원격 탐사가 활용된다. 원격 탐사는 조사하고자 하는 지역에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나 항공기나 아니면 드론이나 아니면 멀리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게 원격 탐사죠. 그런데 위에 있는 내용에서는 그건 없죠. 2번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한 입지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건 지리정보를 수집하는 거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무언가 분석을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3번 지리정보 중 관계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주제가 선정되었다. 이게 옳은 설명이네요. 자, 관계 정보라고 하는 건 공간과 공간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우리 지역과 이 공간과 다른 시군, 다른 공간이 인구 이동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4번 수집되는 통계 자료는 등치선도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건 등치선도가 아니라
인구 이동량을 나타낸 거니까 뭐 유선도가 적합하겠죠. 그 다음 5번 지리정보 수집 과정에서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가 이루어진다. 모두 이루어진다. 여기서 야외 조사는 없죠. 정답은 3번. 수능 실전 문제 1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지구 전후도고요. 나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네요. 1번 가에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나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자, 지구 전후도는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위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많은 경선들이 있어요. 경유선망을 사용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서 지구 표면에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경선과 위선, 경도와 유도거든요. 그래서 지구 전후도는 지구를 지금 구체, 입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의 표면은 축구공의 표면에는 중심이라는 게 없어요. 구의 표면은 다 동등한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쟁반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평평한 면에는 중심이라는 게 있죠. 무게중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평면으로 인식할 때는 중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과거 조상들은 그 중심에 중국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구가 평면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평면이 아니라 입체구나. 그러면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중심이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지구 전후도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설명. 2번 나는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 나가 아니라 가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연도를 정확하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조선시대 극초반에 국가에서 제작한 거죠. 그래서 실학사상은 조선시대 후기에 등장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표현된 육지의 실제 면적이 넓다. 가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나에는 유라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뭐가 없냐면 아메리카하고 오세아니아가 없죠. 그래서 실제 면적은 가가 나보다 더 넓다.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A는 나에도 표현되어 있다. 방금 말했죠. A는 남아메리카. 모양을 보면 북아메리카 대충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생겼고요. 남아메리카는 길쭉한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남아메리카예요. 근데 나에는 남아메리카가 없죠. 5번 B는 가운데 중국이 이렇게 있고 중국이 약간 남쪽이라 그래야 되나요? 중국 주변에 있는 바다잖아요. 그래서 중국 주변에 있는 바다는 태평양의 일부죠. 인도양은 이 지도에서는 이제 이쪽이 인도양이긴 한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중국 동쪽, 동남쪽,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쪽 바다는 당연히 태평양이죠. 잘못된 설명이네요. 2번 다음 자료는 대동여지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모든 걸 정확하게 알아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선택형은 자신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정답을 찾으면 되고요. 문제를 이렇게 풀 때 내가 잘 모르는 게 나왔어. 또는 전혀 모르는 게 나왔어. 그럼 그건 그냥 물음표로 남겨놓으시면 돼요. 모르는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고요. 몰랐다 그래서 당황할 필요 없어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도 학생이 모든 걸 다 알고서 정답을 찾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1번 가와 나는 끊기지 않고 연결된 하나의 종이 위에 표현되어 있다. 앞에서 대동여지도는 분첩, 절첩식으로 이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지도를 자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지금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얘는 좌우로 너무 기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또 세로로 보면 이렇게 지금 뭔가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와 나는 하나의 종이에 있는 지역이다. 옳은 설명이에요. 정답은 1번. 나머지 것들은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2번, A에서 배를 타고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다. A를 봤더니 이 주변에 하천이 있긴 있는데 이게 하천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단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배가 다닐 수 없더라. 여기 부분은 지금 배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배가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다? 아예 배 자체가 다닐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3번, B에서 북쪽으로 10리 이내에 창고와 진보가 있다. B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에 가까운 이 선은 도로의 도로. 그런데 도로는 10리마다 지금 방점을 찍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B에서 북쪽으로 10리 너머에 뭐가 있냐면 뭐 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건 창고네요. 그래서 B에서 북쪽으로 10리 이내가 아니라 10리보다 더 넘네요. 20리까지는 안 되고. 어쨌든 3번도 정답은 아니에요. 그 다음 4번. 기역은 전체가 밀물 때 물에 잠기고 썰물 때 드러난다. 대동여지도 공부하면서 이거 공부한 적 없죠? 설명한 선생님도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오답용으로 억지로 만든 거죠. 자, 대동여지도에 있는 선 표시는 실제로는 이제 밀물 때도 이제 물에 잠기지 않는 그런 선만 표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오답용인 거예요. 그 다음 5번, 니은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니은을 봤더니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바다고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육지인데, 자, 하천은 흘러서 바다랑 만나잖아요. 여기가 지금 하구인 거예요. 그래서 니은 하천은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거죠. 화살표 방향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5번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3번, 가나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리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신증, 동국, 여지, 승남, 택리지 중 하나임. 자, 택리지와 그 다음에 관찬, 지리지는 그냥 딱 보면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마치 백과사전처럼 평양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으면 건치, 연역, 진간, 관원 이렇게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건 백과사전식 서술. 이건 관찬, 지리지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나가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그냥 마치 설명문처럼 뭐 수필처럼 줄글 형태로 자유롭게 서술되어 있죠. 이건 택리지, 사찬, 지리지의 특징이죠. 1번, 가는 국가 통치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제작되었다. 이건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번, 나는 가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관찬, 지리지는 조선 전기에 물론 제작했고요. 조선 후기에도 물론 제작했어요. 편찬 제작이라보다 편찬. 당연히 조선시대 후기에도 통치해야 되잖아요. 뭐 세금 같은 거 걷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후기에는 사찬 지리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찬 지리지가 나오다 보니까 실학이 등장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후기의 특징은 실학, 사찬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찬 지리지는 조선시대 전기 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 뭐 언제 편찬했냐 그런 건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나가 가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옳은 설명. 그 다음 3번 가는 관찬 지리지, 나는 사찬 지리지이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고요. 4번 기역은 가거지의 조건 중 지리에 해당한다. 기역은 배가 오감으로써 교통이 편리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얻고 있다.
인간의 경제 활동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지리가 아니라 생리죠, 생리. 5번 니은은 지리 정보 중 관계 정보에 해당한다. 니은은 본래 삼조선과 고구려의 옛 도읍으로, 그러니까 평양은 삼조선과 고구려의 옛 도읍, 그러니까 수도였다는 얘기죠. 자, 이건 평양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특성이 있었느냐, 속성 정보에 해당하죠. 속성 정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라는 건 그냥 공간 하나만 있으면 뭐 다른 거랑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관계라고 하는 건 두 개의 공간이, 뭐 한 공간이 다른 공간에 뭐 포함되어 있다, 또는 뭐 이웃하고 있다, 또는 얼마만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게 관계 정보죠. 정답은 2번. 4번.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뭐 천천히 하면 이걸 뭐 정답을 못 찾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눈으로 풀 수는 없고요. 표를 그냥 무조건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A부터 E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그리시고요. A, B, C, D, E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3가지가 있죠. 그래서 A 이렇게 또 3개를 구분하시고요. 그냥 마지막은 합계.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인구하고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도로랑 관련돼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경쟁 업체랑 관련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표기할게요. 그리고 점수는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뭐 마치 퍼즐 맞히듯이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구 점수를 보면은 2점, 2점, 1점, 3점, 3점이고요. 도로는 1점, 3점, 1점, 2점, 3점이고요. 경쟁 업체는 1점, 2점, 3점, 1점, 2점이에요. 합계를 보면은 4점, 7점, 5점, 6점, 8점. 그래서 최적 입지 지점은 커피 전문점이 입지할 때 가장 적합한 곳은 5번 2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자, 여기까지 해서 2강 문제 해설 모두 마쳤고요. 3강 문제 해설로 돌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